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2년 11월 초입니다. 이제 2022년도 불과 한 달하고 20일 지나면 이제 지나가겠죠. 2022년은 저희 선생님이신 지창용 박사께서 탄생하신 지 꼭 100년이 되는 해고요. 또 작고하신 지 23년째 되는 해입니다. 또 11월은 저희 선생님께서 작고하신 그런 달이죠. 그래서 어제 2022년 11월 3일 경기도 연천 군남면에 있는 저희 선생님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구하는 한 분을 모시고 가서 같이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산소가 저희 스승이신 지창용 박사 산소입니다. 앞에 안산이 그렇죠. 양쪽에서 마치 날개를 편 듯, 그리고 가운데가 머리를 수그리는 듯한 그런 국세죠. 저희 선생님 추모비가 입구에 있고요. 이 컨테이너는 40푸타 컨테이너인데요. 꽤 크죠. 저희 선생님 살아계실 때 가끔 여기 오셔서 쉬시기도 하고 그리고 약주도 잡수고 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이제는 한 30년 이렇게 되니까 많이 낡았군요. 정자입니다. 이 정자는 저희 선생님께서 가끔 친구분들하고 오셔서 놓으시던 그런 정자입니다. 청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호정이라고 이 글씨는 국전심사위원을 하셨던 서관 선생님께서 쓰신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낙엽이 무성하더군요. 이 사진은 저희 선생님 오죽이었던 2004년 11월 3일 추모 행사를 제가 찍은 겁니다. 지금부터 18년 전인데요. 이 가운데는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여기가 저희 선생님이신 지창용 박사님 선대들 산소입니다. 저 위에 할아버지, 증조부, 그 다음에 조부,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이 밑으로는 전부 다 같은 학렬인 형제분들 산소죠. 이 산소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산소입니다. 지태자현자시고요. 그 어머니는 김혜김 씨라고만 되어 있는데 기록에 보면 옛날 흔히들 쓰시던 간난입니다. 간난 씨입니다. 이 두 분이 부모님이고요. 여기가 지태진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 여기가 아마 백부님 산소인 것 같고요. 여기가 조부 산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혈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이제 앞에서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혈폭이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죠. 이쪽을 한번 여기를 해보죠.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저기서 내려와서 한번 뚝 떨어졌다가 다시 솟은 데가 제 선생님 산소신데 여기 한번 해보시죠.
예, 잘 되시네요. 예? 예. 저 위에서부터 혈이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쪽에서 우선으로 틀어서, 그러니까 우측으로 틀었죠. 틀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가 저희 선생님 산소로 가는 길이죠. 우선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저희 선생님께서는 1922년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군자산 아래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것은 1999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니까요. 탄신 100주년이고 또 11월이기 때문에 작고하신 지 23년째가 되는 그런 달입니다. 성묘하고 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전엔 이 둘레석이 이렇게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다 보니까 자꾸 위에 풀도 잘 안 살고 그래서 이걸 좀 낮췄군요. 예. 저쪽에 좌측에 청룡이 겹겹이 쌌죠. 그리고 이 자리가 길이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돌아 들어옵니다. 이런 걸 전라혈이라고 그래요. 밭전자, 그 다음에 고동이라고 하는 라자, 그 전라혈이죠. 그리고 지금 나무에 가려서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앞에 백호가 또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저 앞에 안산을 보시면
마치 봉황처럼 이렇게 양쪽에 날개를 펼치고 이 가운데 다소곳이 머리를 숙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룡 밖으로는 저쪽에 임진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구 돌고 이렇게 둘러싼 데다가 임진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끼아자혈에다가 옆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지자가 되는 거죠. 못지자가. 그래서 지신의 땅이 틀림없다. 그러시면서 이 땅을 얻고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뒤에서 본 산 그림입니다. 청룡이, 내 청룡이 이렇게 감싸고 가서 여기를 감았죠. 그리고 우백호가 또한 이렇게 해서 감쌌습니다. 그래서 앞에 물이 나가는 것이 전혀 안 보이고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앞에 안산이 오는데 이 앞에 안산이 마치 머리를 숙인 듯이 여기를 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역시 외청룡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맥이 그렇습니다만 이 자리도 백두대간에서 금강산을 거쳐서 내려오죠. 화천 쪽으로 내려오는 산맥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천 쪽에서부터 맥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산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건너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다시 이 앞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여기 자리가 하나 눈에 들어오죠. 여기 맺힌 것이요. 이 자리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한 자리가 바로 여기지요. 여기가 제 선생님 자리고 여기도 맺힌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노랗게 되어 있는 자리가 있고 하얗게 되어 있는 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랗게 되어 있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앞에 청룡백호가 툭 터져서 그대로 물이 쭉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그런가 하면 여기는 완전히 깊숙이, 흔히 풍수에서는 여자의 자궁속과 같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렇게 쪼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리에 쓰면은 재물이 모두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물이 여기 꽉 조여서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차이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죠. 그 왼쪽 자리는 이처럼 이렇게 물이 그냥 쭉 나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자리는 거의 이와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물이 나가는 것이 잘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 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저희 선생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구불구불해서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차이가 큰 거죠.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감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물이 여기는 그대로 앞이 터져서 나가고 여기는 이렇게 감았기 때문에 물이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수맥 측정은 이런 데는 수맥이 안 들어가요. 그 대신 옆으로는 반드시 수맥이 지나갑니다. 여기 오면 이렇게 겹쳐지고 흔들리죠? 반드시 이 명당혈 옆으로는 수맥이 반드시 감싸고 지나갑니다. 그래야 혈 속으로 이 바람이 들어가서 산기시키는 걸 막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이게 또 열리죠? 그럼 이제 수맥이 끝난 겁니다, 여기가. 여기 오면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붙죠. 그럼 여기 수맥이 있죠. 그래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양쪽으로 수맥이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혈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거죠. 한번 여기서 해보시죠. 이쪽에서. 됐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은 거기 가면 이제 겹쳐지죠. 흔들리고. 그게 수맥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서는 안 나오죠? 네. 네, 그쪽에는 수맥이 있죠. 예. 혈은 가운데로 내려오고 이런 혈이 크면 클수록 이 넓고 수맥도 왕성하죠, 양쪽으로. 그리고 혈이 좁으면 수맥도 약하고 바짝 붙어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워낙 혈이 크다 보니까 수맥이 멀리 떨어지고 수맥도 양이 많습니다, 이쪽으로. 네, 측정한 데서 보신 것처럼 이 명당의 혈폭입니다. 저희 선생님 선조묘역에는 이렇게 여기도 넓고요. 저희 스승이신 지창룡 박사 묘소도 혈이 폭이 이렇게 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소는 연천군 군남면 군남로 764의 116입니다. 매년 2번씩 왔는데 봄가을로 코로나하고 뭐 그래서 금년에 봄에 못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죄 지은 것처럼 숙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이 됐는데 오늘 그래도 선생님 산소에 다녀가니까 이제 한동안은 좀 마음이 좀 가볍죠,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집자리나 산소자리를 구하실 때 주의하실 점입니다. 무조건 땅이 있다, 어느 땅을 봤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봐라 그러면 10인 10색입니다. 10사람이 10가지 소리를 하죠. 네, 그렇게 속지 않으시려면 이런 순서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수라고 하는 건 뒤에 있는 현무, 즉 조산, 앞에 있는 주작, 안산이죠. 좌측에 청룡, 우측에 백호가 갖춰져 있는지 어느 정도 그런 안목을 갖추신 다음에 그런 곳에 가서 명당 탐지기인 관룡자, 심용촉으로 우선 측정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작동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집을 짓거나 또는 산소를 그냥 쓰셔서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좌향과 그 향 안에도 분금이 한 10여 개씩 있습니다. 각도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리를 정하는 것을 점혈이라고 그럽니다. 자리를 정하고 좌향, 그 다음에 분금을 정해야 됩니다. 이건 음양택이 모두 동일합니다. 음택은 산소자리고요. 양택은 집자리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산소보다 집을 짓는 일이 많은데 몇 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허물 수도 없고 집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집을 지어봤습니다만 집이 최소한도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냥 자기 고집만 믿고 또 자기
그 기초적인 지식만 가지고 집을 짓거나 또는 산소를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낙영입니다. 흔히 국내에서는 폐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게 복잡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정도는 제가 가리키는 데는 기본입니다. 이건 19층인데요. 48층짜리를 가리키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19층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리를 정하는데 무조건 이 낙영, 폐철부터 꺼내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풍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리를 다 잡고 그 다음에 좌향과 분금을 정할 때 이 낙영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낙영부터 꺼내가지고 뭐 자리를 잡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